네, 여보세요? 종수야, 나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종수는 깜짝 놀랐어요.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이세요? 종수는 믿기 힘들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형 맞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은 할 수 없고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서재에 있던 서류들 말이야. 금고에 다시 넣어도 형수가 찾을 수도 있으니까. 종수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서 자세히 들리지 않았는데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숨소리나 입술 소리가 없었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서류부터 제자리에 놓아둬.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어요. 종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형 목소리가 아니야. 가짜야. 종수는 확신했어요. 30년 동안 온갖 소리를 다뤄본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생이어라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1년째 의식불명인 형에게서 걸려온 의문의 전화로 시작했는데요. 음향 전문가인 동생이 자신의 전문 기술로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싸움을 그린 감동 미스터리입니다. 그럼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종수는 오늘도 거실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62세 은퇴한 음향 엔지니어의 하루는 늘 조용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며느리가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줬습니다. 착한 며느리였어요. 30년 동안 온갖 소리를 다뤄온 그의 귀는 여전히 예민했습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심지어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걸음까지도 모두 들렸어요. 형종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KBS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했었어요. 65세까지도 현역으로 뛰며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형수 미경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3년 내내 병원을 오가며 헌신적으로 형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형수를 볼 때마다 뭔가 어색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오늘 미역국이랑 불고기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개 만들었는데 큰 댁에 갖다 드리면 어떨까요? 종수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병간호하느라 형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제대로 된 음식 해먹기도 어려울 텐데 고맙게도 그런 종수의 마음을 엿보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 착한 며느리가 큰 집 음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내 며느리가 최고구나. 큰 집에 잘 전달하마. 이종수는 며느리가 준비한 반찬들을 받아서 형님 집으로 향했어요.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 형을 생각했어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의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병원에 갔을 거였습니다. 종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님, 저예요, 종수. 어머, 서방님 잘 지내시죠?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만들어 줬거든요. 좀 갖다 드리려고 집에 왔는데 형수님 안 계시네요. 아,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병원이라 바로는 못 들어가겠어요. 박미경이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럼 되겠네요. 비밀번호가요. 1978이요. 서방님,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종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바깥 주인을 잃은 집이라 그런지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저 문을 형님은
언제나 제 발로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또 마음 한켠이 시려옵니다. 냉장고에 반찬들을 넣어두고 나서 종수는 그리움에 잠깐 형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형이 늘 책을 읽고 글을 쓰던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살짝 났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형이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한국전쟁 70년 다큐멘터리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종수는 형의 펜을 만져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어릴 때부터 형은 늘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뒤쪽 벽에 작은 틈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이게 뭐지? 종수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고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게 열려 있었을까요? 설마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니겠지? 종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중요한 게 없어진 건 아닌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수에게 말해드려야 하니까요. 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형의 손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종수는 혹시 유언장이나 중요한 서류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한국전쟁 70년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서였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맡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작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5억 원이나 되었어요. 종수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건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형수 미경의 통장과 김태현이라는 사람의 통장이었어요. 김태현은 형 종호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방송 작가였습니다. 종호가 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던 사람이었어요.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작비가 들어온 후 바로 큰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요. 마치 누군가 제작비를 조금씩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종수는 손이 떨렸어요.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가짜 영수증들과 조작된 제작비 내역서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쓰지 않은 돈을 마치 썼다고 속이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맨 밑에 있던 형종호의 손글씨 메모였어요. 아내와 태연이가 제작비를 빼돌리고 있다. 모든 증거를 여기에 모아뒀다.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다. 종수는 그 메모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종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증거까지 모아놨고요. 그렇다면 형의 갑작스러운 의식불명도 우연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형수 미경과 방송 작가 태연이 손을 잡고 다큐멘터리 제작비를 훔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갑자기 쓰러진 거였고요. 이럴 수가. 종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서류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수 미경이 이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종호를 사랑하지만 돈 욕심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종수는 봉투를 품에 안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집 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형수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기 때문에 서둘러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종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지만 그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차 안에서 종수는
봉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한 건 이 서류들이 형을 구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수는 계속 백미러를 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62세까지 조용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을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미경은 병원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종호의 병실에서 지내느라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서재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2층 서재로 올라간 미경은 책상 뒤쪽 벽에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금고가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어제 급하게 나가느라 제대로 닫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본 순간 미경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봉투가 없어졌습니다. 종호가 모아둔 모든 증거 서류들이 들어있던 그 중요한 봉투 말이에요. 미경은 금고 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없었어요.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했습니다. 미경은 당황해서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연 씨, 큰일 났어. 서류가 없어졌어. 뭐라고? 아이, 잘 생각해봐. 또 보다가 어디 아무데나 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중요한 걸 내가 함부로 뒀겠어? 아휴, 나 미치겠네. 잘 생각해봐. 그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혹시 태연 씨, 지금 당장 집 앞 카페로 와, 빨리. 두 사람은 급하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미경과 태현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경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서방님이 집에 왔었어. 반찬 가져다 준다고. 종수 씨가. 그럼 혹시 태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가 않아. 단순히 반찬만 놓고 간 걸 수도 있고. 두 사람은 고민했어요. 만약 종수가 정말 서류를 가져갔다면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태현이 제안했어요. 종호 형님인 것처럼 해서 전화를 하는 거야. 반응을 한번 보자고. 만약 종수 씨가 서류를 가져갔다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 아냐? 며칠 전부터 태현은 컴퓨터로 종호의 목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 목소리와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똑같이 소리를 낼 수 있어? 그렇다니까 너 들으면 깜짝 놀랄걸. 내가 종호 형님 목소리 샘플을 한 100개 넘게 모았거든. 다음 날 오후 종수는 집에 있었어요. 어제 발견한 서류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종수는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종수야, 나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종수는 깜짝 놀랐어요.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이세요? 종수는 믿기 힘들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형 맞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은 할 수 없고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서재에 있던 서류들 말이야. 금고에 다시 넣어도 형수가 찾을 수도 있으니까. 종수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서 자세히 들리지 않았는데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숨소리나 입술 소리가 없었어요. 마치 이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서류부터 제자리에 놓아둬.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어요. 종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형 목소리가 아니야, 가짜야. 종수는 확신했어요. 30년 동안 온갖 소리를 다뤄본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컴퓨터로 만든 가짜 목소리였어요. 종수는 서둘러 창고에 있던 오래된 음향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종수의 휴대폰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니 예전에 쓰던 소리 분석 장비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종수는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소리의 모양이 파도처럼 그려져 나왔습니다. 종수는 30년 동안 이런 그래프를 수없이 봐왔어요. 그런데 녹음된 종호의 목소리 파형을 보는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역시 가짜였어? 먼저 목소리의 높낮이를 살펴봤어요. 형은 원래 목소리가 낮고 굵직했는데 녹음된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떨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엔 소리의 세밀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숨소리나 입술 소리, 혀가 움직이는 소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나와요. 그런데 이 녹음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이상하게 깔끔했습니다. 종수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더 자세히 확대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가짜 목소리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 목소리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흔적들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종수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분명히 어제 가져온 서류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그 서류들을 되찾으려고 이런 방법을 쓴 거였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미경과 태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류에 나와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상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종수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미경은 이미 와 있었어요. 마주한 형수 미경은 뭔가 부산스럽고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잠을 설쳤는지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종수가 인사하자 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서방님 병원에 일찍 오셨네요. 네, 그런데 형수님 어제 제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종수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경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전화요? 네, 형님 목소리 같은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형님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글쎄, 서재에 뭘 놓고 가라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또 자세히 들으니까 형님 목소리는 아니고. 종수가 말하자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상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전화요? 요즘 보이스피싱범들이 정말 많아요.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니까요. 미경이 종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하지만 종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굳어졌던 표정을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형님이 누워 계시는데 무슨 서재 정리를 하라고 하겠어요? 종수는 계속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전화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미경이 조언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종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종수는 확신했어요. 미경이 그 전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표정 변화와 목소리 떨림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알았으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음향 전문가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종수는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제 이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하지만 이 자료들로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형님,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종수는 종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62세의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종수는 집에 돌아와서 형의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고 봤어요.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형 종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1978년 두 형제는 함께 KBS에 입사했어요. 형 종호는 PD가 되었고 동생 종수는 음향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넘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특히 형 종호는 우리 역사나 잊혀진 영웅들 같은 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봤던 감동적인 작품들이었어요. 15년 전 방송국 관련 행사에서 형은 미경을 만났어요. 당시 35세였던 미경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문화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미인이었어요. 50세였던 형에게는 너무나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태현도 처음에는 정말 재능 있는 작가였어요. 형과 함께 여러 작품을 만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작품들을 보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으니까요. 종수가 서류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 정말 무서운 진실이 드러났어요. 미경과 태연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형에게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미경은 태연과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은밀하게 만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명한 PD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제작비를 빼돌리는 사기를 치기로 한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종호 PD가 가장 좋은 표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데다가 많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미경과 태현은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종호 PD는 완벽한 타겟이야. 태현이 미경에게 말할 때 미경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결혼까지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야 해. 걱정하지 마. 나도 오랫동안 준비했어. 이종호 PD는 나를 완전히 믿고 있어. 두 사람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경은 종호에게 접근해서 사랑하는 척하며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태현은 믿을 만한 작가인 척하며 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작은 프로젝트들로 연습을 했어요. 조금씩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익혔던 거였습니다. 이번 한국전쟁 70년 프로젝트가 우리의 기회야. 태현이 말했을 때 미경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어요. 5억 원이나 되는 큰 프로젝트잖아.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겠어. 이들의 수법은 정말 교묘했어요.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실제로는 쓰지 않은 돈을 마치 썼다고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자신들의 통장으로 빼돌렸어요.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빼내니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형종호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온갖 일을 다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형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작비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종호가 태연에게 물어봤을 때 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종호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영수증을 따져보고 실제로 촬영 현장에 가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중 상당수가 가짜였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비는 서류상의 절반도 안 들었어요. 나머지 돈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종호는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미경과 태연의 통장에서 의심스러운 돈의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제작비가 들어올 때마다 비슷한 금액이 이들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날 속이고 있었구나. 종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내 미경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종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재에서 혼자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가짜 영수증들, 통장 사본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류들까지
모든 걸 모았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를 써서 함께 넣어뒀습니다. 미경이와 태연이가 지작비를 빼돌리고 있다. 모든 증거를 여기에 모아뒀다.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경과 태연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종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고 서재에서 혼자 뭔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김새가 이상해 뭔가 알아챈 것 같아. 태연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가게 될 텐데. 두 사람은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정을 내렸어요. 종호를 없애버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방법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독을 써보자. 태연이 제안했을 때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죽이는 독이 아니라 천천히 뇌를 마비시키는 약물이 있어. 병원에서도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거 말야. 태연은 예전에 의학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런 약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구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저녁 미경은 평소처럼 종호에게 차를 끓여줬어요. 종호는 의심하지 않고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미경은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마치 정말 놀란 것처럼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라고만 진단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미경과 태연은 기다렸어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사건을 잊어버릴 때까지, 그리고 혹시 모를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최근에 미경이 태연에게 말했을 때 태연도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종호가 모아둔 증거들만 없애면 완벽해. 두 사람은 종호가 숨겨둔 서류들을 찾아서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종수가 먼저 발견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만든 가짜 목소리로 종수를 속이려고 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음향 전문가인 종수를 속이기에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종수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종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형이 왜 갑작스럽게 쓰러졌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종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래된 음향 장비들을 챙겨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음향 전문가로 일하면서 모은 장비들이 이제 정의를 위해 쓰일 때가 온 거였어요.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 멀리서도 소리를 잡을 수 있는 마이크, 그리고 소음을 걸러내는 장치까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 앉아서 종수는 미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종호의 병실은 3층에 있었고 미경은 매일 아침 10시쯤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처음 이틀 동안은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미경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말할 때도 목소리가 떨렸고 병실에서 나올 때마다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어요. 불쌍한 사모님. 1년째 저렇게 간병하고 계시네요. 간호사들이 미경을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경을 헌신적인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종수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미경이 혼자 있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미경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미경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3시 옥상에서 만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작은 녹음기를 켰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종수는 미경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입구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미경은 옥상 한 구석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종수는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아, 태현이었습니다. 형과 함께 일했던 방송 작가였어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여기서 만나재? 태현이 말하자 미경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종수는 숨을 죽이고 녹음기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멀리서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특수 마이크를 사용했어요. 컴퓨터로 만든 음성 완벽했지? 미경의 목소리였어요. 종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종호 목소리는 샘플만 100개가 넘어요. 태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종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종수가 눈치챈 것 같아. 내가 전화 걸었을 때 뭔가 평상시와는 달랐어.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거 준비 다 됐지? 존엄사 신청하는 거 말이야. 종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벽에 등을 기댔어요. 존엄사 신청서라니 형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응. 이미 서류는 다 준비해놨어. 이종호가 미리 써둔 것처럼 만들어놨고. 태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좋아, 그럼 이번 주 안에 처리하는 게 좋겠어. 너무 오래 끌면 종수가 더 파고들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런데 미경, 우리 이번 작업이 마지막인가? 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미경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다음 타겟은 이미 정해놨어. 종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구? MBC의 신민우 PD. 혼자 살고 돈도 많고 완벽한 조건이지. 미경이 말하자 태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사람 나도 알아. 역사 속의 여인들 만든 사람이지. 맞아, 이미 접근 준비는 다 해놨어. 다음 달부터 시작하려고. 종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업계의 유명한 PD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전문 사기단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어? 태현이 물어보자 미경이 차갑게 웃었어요. 김철민은 작년에 심장마비로 죽었고 이상우는 지금도 요양원에 있어. 모두 완벽하게 처리됐지. 종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수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분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당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완벽한 계획 때문이었어. 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엔 제작비를 빼돌리고 마지막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지. 태현이 미경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이번에도 실수하지 말아요. 종수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돼. 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태현과 헤어졌어요. 종수는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옥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모든 게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컴퓨터로 만든 가짜 목소리 분석 결과, 형의 집에서 찾은 서류들, 그리고 오늘 녹음한 미경과 태현의 대화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무서웠어요. 상대방이 이미 여러 명을 해친 위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철민 PD, 상우 PD 같은 분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종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30년 동안 음향 전문가로 일하면서 쌓은 모든 기술과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가짜 음성 분석 자료, 형의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 그리고 오늘 녹음한 결정적 대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밖에 없을 완벽한 증거였어요. 종수는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62세 나이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말이에요. 밤이 되어서도 종수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형다운 형으로, 동생다운 동생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종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았어요.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62세 노인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종수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음성 분석 자료가 정말 정확한 건가요? 젊은 수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어봤을 때 종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틀릴 리가 없어요. 수사관은 종수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컴퓨터로 만든 가짜 목소리 분석 결과, 형의 집에서 찾은 사기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경과 태연의 대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 녹음 내용은 결정적이에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미경과 태연이 이번 주 안에 병원에 존엄사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겁니다. 미경과 태연이 이번 주 안에 종우에게 존엄사 동의서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수사팀장이 말했을 때 종수는 제안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제가 가장 잘 알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종수는 다시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곳곳에 수사관들이 숨어 있었어요. 모두 평범한 환자나 보호자처럼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병실에서 나와 옥상으로 향했어요. 종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수사관들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어요. 옥상에 도착하자 태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이것이 바로 존엄사 동의서지. 종호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었어. 태연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는 순간 숨어있던 수사관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경찰입니다. 두 손 들고 꿈쩍하지 마세요. 수사팀장의 큰 목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어요. 미경과 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예요? 왜 갑자기?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미경 씨, 태연 씨,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어제 나눈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수사관이 녹음기를 보여주자 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종수가 녹음했나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종수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음향 일을 했는데 당신들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종수의 말에 미경이 독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다 망쳤어.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더 큰 진실이 드러났어요. 미경과 태연은 단순한 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업계의 유명한 PD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전문 사기단이었어요. 수사팀은 종수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과거 사건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철민 PD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상우 PD도 지금 요양원에 있는 것이 범죄의 결과일 수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네요. 수사관이 종수에게 말했을 때 종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가족들도 연락을 받았어요. 철민 PD의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우 PD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철민 PD의 아내가 종수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어요. 종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재판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어요. 종수의 음성 분석 자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종수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경력의 음향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미경과 태현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경은 무기징역, 태현은 20년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모두 잡혀서 처벌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형종호의 안전이 확보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존엄사 위협에서 벗어났고 적절한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꾸준히 치료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종수는 매일 병원에 가서 형을 돌봤어요. 의식이 없는 형에게 어릴 때 이야기도 해주고 형이 만든 다큐멘터리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형님, 이 다큐멘터리 기억하세요? 이거 만들 때 형 얼마나 고생했는지. 종수는 형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형의 후배들도 자주 병문안을 왔어요. 그들은 종호 PD가 남긴 작품들을 정리해서 기념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배님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후배들이 다짐할 때 종수는 뿌듯했어요. 형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선배님이 형님을 구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젊은 후배 PD가 말했을 때 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동생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종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형을 만나러 병원에 가고 오후에는 집에서 옛날 녹음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소중한 자료들이었어요. 가끔 젊은 음향 기술자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종수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의로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종수가 말할 때마다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존엄사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더 엄격한 절차를 만들기로 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신문 기사를 읽으며 종수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그냥 형을 구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되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종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형을 지켜냈고 다른 사람들도 구했으니까요. 가끔 형이 깨어날 날을 상상해봤어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찾아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62세 노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모험이었지만 종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까지 형다운 형으로, 동생다운 동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술이 정의를 위해 쓰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종수는 평소처럼 병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종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형님, 혹시 내 말 들리세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형이 깨어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종수는 계속 곁에 있을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릴 때 형과 함께 올려다보던 그 별들 말이에요. 형님, 이제 안전해요. 종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형을 만나러 가야 했거든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람된 일은 처음이었어요. 평범한 음향기술자였던 자신이 이런 큰일을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고 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형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했어요. 종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평안한 밤이 될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이 오늘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즐겁게 보셨어요?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인생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